최근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지방선거 투표지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일단 제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제주에서도 일부 투표구에서 투표율이 조금만 더 높았다면 투표지가 모자랄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갔지만 정작 투표지를 받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사태가 확산되자 중앙선관위는 지난 6일 전국 시도선관위에 긴급 문서를 보냈습니다. 투표지를 추가로 보냈거나 부족 현상이 나타난 투표소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틀 뒤인 지난 8일 제주는 투표지 부족이나 추가 송부와 같은 해당 사안이 없다는 답변을 중앙선관위에 송부했습니다. 도내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돌아서는 혼선이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제주 역시 지침에 따라 투표지 인쇄 물량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인쇄한 투표지는 서귀포시의 경우 전체 선거인 수의 60%, 제주시는 50%로 선거인 수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투표구만 제한적으로 60%를 인쇄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선거 당일 선거인 수 대비 투표수가 50%에 가까웠던 제주시 구자읍에서는 투표소 9곳 중 1곳인 1투표에서 남은 투표지가 88장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주민들의 투표 열기가 조금만 더 높았거나 유권자가 몰렸다면 제주 역시 투표지 대란을 피하기 어려웠던 셈입니다. 투표율이 조금만 높았어도 저희도 그런 불만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긴 해요. 도내에서도 야권과 대학 등에서 이번 사태를 심각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선거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국민의 기본권 보장 문제이자 선거 절차의 정당성에 관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담아낼 투표지를 사실상 확률 게임하듯 아슬아슬하게 준비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긴급 성명을 내고 서귀포시 화순군 모래해수욕장 인근에 반려동물 수영장을 만든다며 하천을 콘크리트로 포장해 연안습지를 파괴한 서귀포시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곳이 제주도가 지정관리하는 연안습지 21곳 중 한 곳으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기수갈고 등이 서식하고 있다며 서귀포시는 당장 공사를 중지하고 제주도는 원상복구를 명령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내 가스발전소뿐 아니라 바이오 증유 발전소에서도 대기오염 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자원센터 아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제주 지역 바이오 증유 발전소 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발전소 6기에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의 유해물질이 심각한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크는 바이오 증유 발전소 6기 가운데 3기의 설계 수명이 5년 내로 만료된다며 정부는 바이오 증유 발전소에 대한 수명 연장 없는 폐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범을 앞둔 민선국이 제주도정의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뉴스 마지막 순서입니다. 위성곤 단선인이 미래 산업을 키우겠다며 원자력 발전소 10개와 맞먹는 10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고 AI 국가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조 원을 투자해 제주 해역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짓겠다는 위성곤 도지사 당선인. 발전 용량만 10기가와트로 원자력 발전소 10개와 맞먹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여기서 생산한 전기는 수도권에 팔아 해마다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얻겠다는 구상입니다. K반도체의 성공을 우리 제주의 바람으로 이끌고 그 풍요로운 결실을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도민 여러분께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제주에서 수도권까지 어떻게 전기를 보내느냐입니다. 위성곤 당선인의 구상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연결하는 것.
호남에서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까지 건설되는 해저 초고압 직류 송전망 HVDC를 제주까지 연장하도록 정부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해저로 HVDC를 깔아서 가게 되면 판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볼 때는 한 10기가 정도 하면 14.2조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그러나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해저 송전망으로 보낼 수 있는 전기의 양은 8기가와트. 그런데 현재 전남과 전북, 충남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 발전만 11기가와트에 이릅니다. 이미 해저 송전망의 전송 능력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정부가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로 결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풀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발전사업 허가권은 제주도지사의 권한이지만 개통 연계라든지 판매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한전이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른 핵심 공약인 AI 국가데이터센터 유치. 제주에 가져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AI 기업이 유치가 가능하고요. 연구개발자들이 모여들게 되고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과 대구, 대전, 강원도 등 지자체마다 공약으로 내세우며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 데이터 센터 특성상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전기 자립도가 80%를 밑도는 제주는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 미래 산업을 키우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위성곤 당선인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고이숙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이 고 현승준 선생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폐지되는 교육의원 제도를 대신할 교육자치시민의회가 구성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주중학교 현승준 선생님. 교육청이 진상조사를 했지만 교장과 교감만 경징계를 받았고 유가족들은 부실조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교육청은 현승준 선생님 일주기 공식 추모 행사를 취소했고 유가족과 교원단체만 참여하는 추모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고이숙 제주도 교육감 당선인은 제주 MBC 시사기획 이슈 있다에 출연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기 위해 인수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아픔과 또 유가족분들이 갖고 있는 이 심정에 대한 공감이 일단 좀 적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우선돼야 된다.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보완책으로 도민 추첨으로 구성되는 교육자치시민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교육 관계자 또는 도민의 참여 속에서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다시 한번의 견제를 도민들로부터 받겠다. 자신이 교육의원 시절 반대했던 정무부 교육감을 임명할지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고 지금 직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 뜻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명할 것이냐는 것은 아직은 답하기 어렵습니다. 고이숙 교육감 당선인은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공유 노트북 전환과 서부 지역 IB 고등학교 지정 공약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의사 1명 채용하기도 어려운 의료 취약 지역인 경상북도 산청에 다양한 과목을 진료할 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건강한 마을,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어 설립한 의원입니다. MBC 경남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청 성심원에 3년 전 개원한 화목 한의원 건물에 화목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보건소 의사 채용도 힘든 의료 취약지인 산청에 의원을 설립한 곳은 주민이 조합원인 경남 산청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평소 때 생각했던 의료복지 조합을 만들어놨구나. 양 한 방에 협진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뉴질랜드로 이주했던 김 원장은 15년 만에 화목의원 개원을 위해 부인과 함께 귀향했습니다. 여기서 나라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저도 또 혹시 변할까 싶어서 집부터 사놓고 시작했습니다. 예. 경남 산청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한 건 2021년. 5년 만에 한방과 양방이 협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갖췄습니다. 조합원의 출자와 산청 성심원의 건물 10년 무상임대, 산청군의 소멸 대응기금 9억 원 지원, 건강한 마을을 꿈꾼 주민들과 민관의 협력이 결실을 본 겁니다. 배당금 한 푼 없는 협동조합의 조합원도 650명에서 1,800명으로 늘었습니다. 내가 내 건강을 믿고 챙길 수 있는 주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배당이고. 협동조합 의료의 또 다른 축은 방문의료 봉사와 재택의료,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지킴이 활동입니다. 병의원을 찾기 힘든 이들에게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 봉사일. 그래서 한의원과 의원 이름도 화목으로 지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힘든 분들도 골고루 평등하게, 당당하게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컸고요. 주민들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설립한 경남의 첫 의료기관인 산청 화목한의원과 화목의원. 평등하고 따뜻한 의료복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네, 낮에는 햇볕이 강하지만 동시에 바람이 선선합니다. 걷기 좋은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으면서 초여름 더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1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모레 오후부터는 산지와 남부, 동부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북부 지역 20도, 동부 17도, 남부는 18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가 25도, 남부와 서부가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은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고요.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남해 서부 먼바다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또 모레 오후부터는 제주 남쪽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흐린 하늘 보이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이 지역에 따라서 큰 편차를 보이겠습니다.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남쪽 이어도 주변 해역의 수온이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이어도 주변 해역의 평균 수온은 지난 20년간 1.1도가 올라 전 세계 바다 평균 수온 상승폭인 0.48도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이어도 해역의 평균 수온은 17도로 지난 20년간 5월 평균 수온 15도보다 2도나 높았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에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한 미상정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민 합의가 부족하고 논란의 소지가 큰 사안을 임기 말에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이 작동한 결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도 지하수 증산에 반대한다고 밝힌 만큼 차기 도정과 도의회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지역 축산업 조수입이 역대 처음으로 1조 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주요 가축의 가격 상승과 생산량 증가가 맞물리면서 지난해 축산업 조수입은 전년보다 2.3%, 5년 전보다 19.2%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양돈 조수입이 4,943억 원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고 산지 달걀 가격 상승과 우유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가금류와 낙농 분야도 각각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대 학교병원이 중증 소아 단기 입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대 학교병원 등 3곳을 중증 소아 단기 입원 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18세 이하 중증 소아 청소년 가운데 단기 입원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로 보호자 없이 포괄적인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주민 반발로 중단됐던 제주시내 연삼로와 연북로의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사업이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제주도는 자전거 도로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음 달부터 다시 추진하고 노선 주변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주민설명회와 원탁회의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내용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최종 정책 방향은 민선국이 출범 이후 결정됩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비상임 이사들에게 활동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하고 사적 단체에 광고비를 집행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종합감사 결과 에너지공사가 직무 실적이 없는 비상임 이사들에게 수천만 원의 활동비를 전액 비과세로 퍼주고 종친회나 동호회 등 사적 모임에 광고비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친환경 그린수소 실증 사업의 경우 재생에너지가 아닌 일반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설비가 고장나면 다른 지역에 그레이 수소를 구매해 공급하는 등 비효율성이 드러나 사업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뉴스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